작년 우리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화려한 기록 뒤에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수치는 늘었는데 주력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성장세를 견인했던 반도체마저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도나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해 말까지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네. 특히 설비 투자 감소폭도 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예. 기업주들의 이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설비 투자가 감소됐고요. 사실은 지금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늘어나야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어떤 무역에 나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지표들도 이 무역 관련 동향 지표들이 대부분 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1분기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시무식하는 날인데요. 바로 이제 엊그제까지의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전망은 이게 이 종합 지표로 봤을 때 5.5%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네. 1분기 자체가 우선 암울하다. 출발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우리 경제에서 버팀목이 됐던 수출이 이제 꺾일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뭐 그동안 예고가 돼 온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예측해 왔지만 예.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난해 이제 그것도 12월 완전히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지표가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네. 역대 최초로 돌파한 거고요. 5천억 달러를 돌파한 후 7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한 위협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역시 6천억 달러의 수출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2년 연속 이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조인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호응해줘야 되는데 네.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잦아들고 있다. 태풍의 이제 폭이 줄어들고 있고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난해부터 이미 감지됐던 일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올 상반기 중에 만약에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우리 무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력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수출을 이끌어온 양대 품목인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이 수출 호조세가 꺾인 거 생각보다 이제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은 석유화학은 이미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분기까지는 석유화학이 약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4분기까지 좀 주력이 뭐냐, 반도체를 빼놓고 보면요. 무선 통신 쪽이 조금 괜찮았고요. 기계도 일부 조금 이제 늘어나는 듯한 추세가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섬유, 우리 전통 산업이긴 한데 이미 사양화된 산업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그런데 이제 섬유와 석유화학은 문제는 이게 첨단형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고요. 무선통신, 반도체, 가전인데 가전도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주력 산업들이 올해는 상당히 위험하다,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결국은 그 다음 그럼 넥스트 플랜이 뭐냐, 이것이 좀 모호하다는 게 지금 우리 산업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 새해 첫 방송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참 안타깝게 안타깝죠. 여겨지는데 네. 뭐 할 얘기는 해야 하니까요. 이 반도체 쪽이 특히나 지금 쇼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것 네.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 하강이 올해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반도체 수요는 왜 그렇게 많았을까?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열려서 네. 지금 이제 완숙기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하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태블릿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기기들인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난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그 주력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에요. 네. IoT,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들어간다. TV에도 들어간다. 세탁기에도 들어간다.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더 이상 새로 늘어날 품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홈 네트워킹도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드론 산업 이야기하지만 이 드론도 지금 이제 우리가 쓸 만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반도체가 쓰여질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올해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없네요. 그럼 네. 어찌 보면 팽창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포화 혹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언젠가 또 새로운 디바이스로 교체 수요는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확장이 멈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요.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으로 이 장치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맹추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더 이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지 않다. 이게 네. 이제 어두움을 좀 드리고 있는 대목이죠. 네, 수출에 좀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요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하향 있죠. 조정을 네네. 했는데 경제 성장 그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아까 자막 잠깐 보셨지만 정부의 지표가 2.6에서 2.7. 네. 정부는 사실 연초에 의지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2.7까지 노력은 해보겠는데 2.6까지는 방어해야 한다. 예.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 이상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전망해야죠. 예. 지금 국내의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2.3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은 2.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2.5에서 2.6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2.3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시작할 때 각오해야지. 저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보는 것이 연초에 우리가 낙관론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최악의 상태까지도 가정을 각오를 하고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새해 맞이해서 우리 경제, 수출과 관련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